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 개교 8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법회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담 발표하신 이만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문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런 분을 말씀을 듣다 보면 원불교 교도가 되어서 원광대학교 우리 가족이 돼서 인생이 바뀌었구나. 옛날 어른들이 우리 법으로 팔자를 뜯어 고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이 개교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통합 원광대학 원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오늘의 원광학원 80년, 특히 최근에 글로컬 통합대학의 출범을 위해서 수고하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학생과 학부모 등 우리 원광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우렁찬 박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한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포부와 경륜을 받으신 정산 종사님께서 이 대학의 문을 열어서 80년 역사를 일구어 오신 초대 숭산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진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대학이 대학을 처음 설립할 때 꿈꾸셨던 세계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대학, 그 대학의 꿈을 실현하는 원년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다짐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80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제 생애에 기억이 흐릿한 10년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70년 동안 우리 대학이 80년의 역사를 써오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이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에
최초의 본관, 제1본관, 지금은 헐리고 없습니다마는 전에 보건대학 본관으로 쓰시던 그 바로 옆에 단층짜리 석조 건물이 최초로 지어지게 됐는데, 그 건물 앞에서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그 건물이 북일면에서 유일한 최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저에게는 여전히 보존되어 있고, 그 뒤로 이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 캠퍼스의 변화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니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6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다음해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요. 46년 5월 1일 지금의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유일학님 1기생 입학식이 거행됐습니다. 입학생은 한 40여 명, 고등부와 중등부 입학생 그 수를 앉혀놓고 우리 대학이 개교를 한 것입니다. 그날이 1946년 5월 1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교의 이름은 유일학님이었습니다. 유일학님은 당시에는 대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 본관 제1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길 건너편 이쪽은 학교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불교 중앙총부 군에서 대각전을 강당으로 사용하고 지금 양철지붕 건물 남아있는 공회당 건물 방 2개를, 한쪽은 강의실로, 가운데 마루방은 사무실로,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누에 치던 함석집 한 채는 학생들 기숙사로, 이렇게 출발한 대학입니다. (1949년 4월 7일에 유일학님 1기생 졸업식이 대각전에서 열립니다. 그 졸업식장에서 정산 정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치사를 하시는데, 그 전문이 우리 원불교의 기관지인 원광 창간호의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학이 어떠한 모습인지 눈에 선연히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이셔서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일학님은 대종사님께서 생전에 그 설립을 계획하셨으나 일정의 방해로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한만은 유지의 시련이다. 모든 사정이 크게 어려울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도 해방의 감격과 아울러 창설하였다. 따라서 시작한 일에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기막히게 받았으며 모든 설비가 완전하지 못한 데다가 교수 문제라든가
교재 문제를 하나도 뜻과 같이 해결해 보지 못하고 3년을 서로 말 못할 고생을 다하여 가며 겨우겨우 운영을 해왔다. 그러니까 일기생이 입학해서 3년 동안 수학을 하는 과정에 입학생을 새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기생을 졸업시키고 그 해에 이기생이 입학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세상 대세로 보나 교단의 앞날을 보나 꼭 잘 해나가야만 되는데 형편이 그리 되지 못하여서 만족하게 공부는 시켜주지도 못하면서 고된 일만 너무 시킨 것이 유감되는 동시에 미안하기도 짝이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 고된 생활이란 당할 때 괴로운 것이지만 당하고 나면 큰 보물이 되는 것이니 3년 고생이 여러분을 퍽 단단한 구슬을 만들어서 미래의 대성을 가져오게 할 줄로 믿는다. 고생스럽게 공부한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알고 세상에 나가거라. 나는 그래도 우리 몇 칸의 양철집 학림을 몇 층 양옥의 대학보다 자랑스럽게 보아오고 있으며 몇 사람 안 되는 여러분을 세상 인물 몇백 명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학교의 참 가치는 그 가르치는 근본 정신과 출신자의 활용 여하에 고화되는 것이지 지부융대하고 못한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서두 부분, 앞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원광 창간호를 요즘은 QR코드로 이렇게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의 유일본 오직 한 권만이 책으로는 보존되어 있는 원광 창간호에 실린 유일왕님 일기생 졸업식에 정산 종법사님께서 하신 훈사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생 졸업할 때도 여전히 그 양철집 두 채와 총부 대각전을 법당과 대학 강당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그 대학은 그러니까 재단법인 원불교가 해방 후에 인가를 받고 그 재단법인의 기부 행위에 의해서 총부 군회에 설립한 대학으로부터 대학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을 기념해서 우리 대학이 왜 유일학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대학으로 발전을 하면서 원광대학이라고 하는 원광이라고 하는 교명을 채택하게 됐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원광학원군이 처음 설립할 당시에 전문부와 중등부가 독립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광중고등학교, 원광중학교로 분리가 되고, 그 처음 학교가 설립할 당시의 교훈을 지금 우리 전문부의 교훈, 지덕겸수 도의 실천, 원광중고등학교의 교훈은 그 당시에 진실, 공심, 이렇게 두 가지 교훈으로 개교 정신을 담아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그 개교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몇 가지 법문 편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산종사 법어에 보면 원광에 대한
제자의 질문을 답하신 법문이 나옵니다. 학인이 묻기를 우리 기관지와 우리가 세운 학교들의 이름을 원광이라 하였사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정산 종법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종법사님 답하시기를 일반적으로 일원대도를 빛내라는 뜻이다. 원광은 둥그런자 빛광자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원대도를 빛내라는 뜻이다. 원광 두 글자에 더욱 깊은 이치가 들어있나니 원은 곧 일원의 당체로서 만유와 만법의 근본 자리요, 광은 빛광자 광은 곧 그 자리에서 만유와 만법이 나타나는 것이라. 원은 체요, 광은 용으로 모든 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니 이 뜻을 잊지 말고 잘 궁리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서 하라. 우리의 발전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 하라. 원은 우리가 이 법당에 모시고 있는 저 원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우주 만유를 생성 운행시키는 그 근본자리, 그 진리자리를 원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빛광자 광은 그 이론상의 진리가 작용해서 이 세상을 건설하고 운행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은 우리가 저렇게 원으로 그렸지만 이 세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그 궁극적인 근본자리, 철학적으로는 진리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뜻하고, 광은 그 진리가 운행되어서 세상이 운전해가는 결과, 나타난 세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은 원은 원불교를 뜻하기도 하고, 원불교는 그 궁극적인 진리를 신앙하고 그를 닮아가는 수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 진리가 운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빛으로 표현했는데, 빛은 다른 말로 한 번 바꾸면 그 진리의 작용으로 나타난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원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세계를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적인 삶으로서 우리 운명과 팔자를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진리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니까 은혜에 보은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상을 지덕겸수 도의실천이라고 했고, 진실과 공심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람, 공변된 사람. 참되다고 하는 것은 거짓 꾸밈이 먹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오직
자기의 책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정성과 성실 그 자체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로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음악에 진심이야. 야구 선수를 보면, 잘하는 선수를 보면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야구에 진심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그때의 진심, 무엇에 진심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거짓이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거짓이 없는 모습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그걸 우리는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진실된 사람의 또 다른 한 면의 모습은 공심이라고 했는데, 공심은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퍼블릭 마인드라고 하면은 더 이해를 잘합니다. 공변되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쫓아가는 가치관과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유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그 가치관과 철학으로 사는 사람을 공심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말보다 요즘 사람들은 퍼블릭 마인드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인격에, 그 가치관에 진실함과 공심, 세상을 유익 주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성공이 자기 자신의 팔자와 운명을 고치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 모두가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는 주인공으로 살게 합니다. 아마 그러한 정신이 우리 대학의 교명과 교훈과 건학 정신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켜본 우리 대학 80년의 역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학을 위기에 당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전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보다 그때보다 그 이전이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반은 80년 선진들이 일궈 오신 역사의 튼튼한 기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처했다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후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양철집 두 채, 한 채를 강의실로 쓰고 한 채는 기숙사로 사용했던 그 시절로부터 일대 성업봉창 사업 전 교단의 교단 사업 전체의 거의 반, 2분의 1 정도를 투입해서 최초의 단층 석조 건물을 지었던 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동안 80년 동안 우리는 그 선진인들의 노고에 의해서 눈부신 발전을 쌓아왔고,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설립 당시에 꿈꾸셨던 세계 유일한 대학, 원광으로 세상을 비추는 대학, 그런 대학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 것 저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짐작은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철저한 공심으로 우리 대학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축원하면서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